2025년 6월 조선이 안으로부터 무너진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현실과 겹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느끼고 계신 그 불안감,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녀와 손자들이 점점 낯설게 느껴지고 평생 믿었던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곳이 된 듯한 이 기분, 뉴스를 틀어도 진실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어 가슴이 답답해지자 그 모든 혼란에 500년 전 조선 민간에서 전해 내려온 예언서 정감록은 놀랍도록 정확히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해 6째 달에 조선이 안으로부터 무너지리다. 그 예언이 말한 바로 그 시점이 지금입니다. 2025년 6월. 더 소름 돋는 건 정감록에는 지금 우리 가정, 이웃,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마치 어제 쓴 글처럼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책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결정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25분 동안 그 잊혀졌던 예언의 진실을 함께 마주하고 혼란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을 걸어봐 보겠습니다. 그 불안감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한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 중기, 명종 때에 살았던 정감이라는 인물 말입니다. 정감은 그저 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학문과 도덕적 쓰ям을 바탕으로 한 현인이었자 그가 남긴 기록들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패턴을 꿰뚫어본 풍찰이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맥을 짚어경에 지는 과정을 아는 것처럼 정감은 사회의 맥을 짚어 그 흐름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예언의 일부가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유는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역대 집권층들이 사회 불안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봉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선 후기 개인 문집을 정리하던 중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한선비가 은밀히 필사해둔 정감록의 미공개 구절이 발견된 것입니다. 마치 정해진 때가 되어서야 세상에 드러나도록 운명 지어진 것처럼 말이죠. 그 구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어오는 해 6째 달, 백성들이 서로를 원수로 여기며 마른 칼날보다 날카로우되 마음은 얼음보다 차가워지리다. 이때 조선이 안으로부터 무너지되 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징조이니라.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학자들은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500년 전의 글이 마치 오늘 아침 신문을 읽는 것 같았거든요. 가족들이 정치 성향으로 갈라서고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언어 폭력, 사회 전반에 퍼진 불신과 냉소, 이 모든 것이 그 예언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연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패턴이 되풀이되는 순환의 시점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30년 주기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50년대 전쟁과 재건, 1980년대 민주화 혁명, 2010년대 정치적 대변혁, 그리고 지금 2025년입니다. 6째 달인 6월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음력으로는 한여름의 절정, 모든 생명력의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쇠퇴가 시작되는 전환점이기도 하죠. 정감은 이런 자연의 리듬 속에서 사회 변화의 뜰을 이겨낸 것입니다. 가장 섬뜩한 부분은 안으로부터 무너진다는 표현입니다. 외적의 침입이나 자연재해가 아닌 내부의 분열로 인한 붕괴를 예언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세요.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이웃과 이웃이,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감의 예언은 파멸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징조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이 혼란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진통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예언이 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걸까요? 6월 선거가 끝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지만 물 밑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냈습니다. 투표함이 정리되고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언론들은 정상화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가족들과의 대화는 예전 같나요? 이웃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나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어떤 선거와도 다른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선거가 끝나면 사람들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승부는 났고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경계하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눈치를 봅니다. 마치 적군과 악을 구분하려는 것처럼 말이자. 이것이 바로 정감이 많은 서로를 원수로 여기는 상황이 아닐까요? 온라인 세계는 더욱 치열합니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댓글란에서 벌어지는 논쟁들을 보세요. 과거에는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이라도 어느 정도 선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까지는 부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극단적 언어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세대 간의 깊어진 골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어머니와 딸이 같은 뉴스를 보고도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합니다. 마치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요. 명절날 가족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만 나와도 분위기가 얼어붙는 집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현상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소수기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시대착오적이라며 무시합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철부지라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고 상대방을 설득할 생각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만 합니다. 알고리즘은 이런 분열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글만 보게 됩니다. 다른 의견은 차단되고 같은 생각만 반복해서 접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지고 감각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침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아예 정치적 대화 자체를 피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들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감이 예언한 보이지 않는 붕괴의 실체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정부가 전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의 신뢰, 공동체 의식, 서로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는 이미 공허해진 상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리더십에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열망 속에서 새로운 인물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번 선거의 가장 놀라운 결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정치 엘리트들의 모든 계산을 뒤엎은 결과였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방황했고 정치 평론가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큰 변화의 시기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거든요. 새로 당선된 지도자의 과거를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전통적인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기업인도, 학자도, 시민운동가도 아닌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자. 마치 기존 시스템 밖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런 등장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변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 인물이 보여준 언어의 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는 제 손에 있습니다라는 식의 메시지. 과연 이런 말들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사회적 문제들, 경제적 어려움, 세대 간 갈등,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에게 희망을 걸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의 연설을 자세히 들어보면 달콤한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모든 계층을 아우르겠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겠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해결해드리겠다. 듣기에는 좋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감독에 나오는 그 구절이 떠오릅니다. 달콤한 말로 사람들의 모으되 겉으로는 하나 되게 하고 속으로는 나누어지게 하리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나요? 선거 결과를 보세요. 압도적인 승리였지만 동시에 극심한 반대 여론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열광하거나 극도로 반발합니다. 중간 지대가 사라졌어요. 이것이야말로 겉으로는 통합하지만 속으로는 분열시키는 현상 아닐까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지도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입니다. 짧고 강렬한 문장대, 소셜미디어에 최적화된 메시지대, 한 벌에 하나의 가는 인사를 심어주는 방식이자 복잡한 설명보다는 감정적 호응에 이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1000마디의 순용보다 강하리라는 정감록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지도자의 한마디 온라인 발언이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지 않나요? 언론들은 그의 모든 말을 분석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밤새 논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현상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강력한 리더십은 때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회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킨다면 과연 바람직할까요? 지금 이 지도자를 둘러싼 현상을 보면 두 가지 극단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거의 종교적 수준의 숭배가 일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극도의 거부감을 보입니다. 이런 양극화가 과연 건전한 민주주의의 모습일까요? 정감은 이런 상황을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얻되 진정으로 얻지는 못하리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진심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우리 사회에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이념적 대립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벌어지고 묻혀있던 갈등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벌어지고 묻혀있던 갈등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분단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 넘게 분단 국가로 살아왔습니다. 시전선이라는 물리적 경계선이 남과 북을 가르고 있자.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분단선은 지도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더욱 깊고 아픈 선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그어지고 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랜 친구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같은 밥상에 앉아도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고도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정반대의 감정을 느낍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히 의견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이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마치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어르신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손자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고 하니까 손자가 할아버지는 시대가 바뀐 걸 모르세요라고 대답하는 상황 말이에요. 서로 상대방을 이해시키려 하지만 결국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골도 깊어졌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지방을 낙후되고 보수적이라고 여기고 지방 사람들은 서울을 교만하고 현실 모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태평양보다 멀어졌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갈등이 총칼 없는 전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리적 폭력은 없지만 언어의 폭력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당신들은 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화석이다. 이런 말들이 가족 간에도 오가고 있어요. 소셜미디어는 이런 전쟁의 주요 무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댓글 논쟁을 보세요. 서로의 인격을 부정하고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말들이 쏟아집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더욱 가격해지죠. 더 무서운 것은 가짜뉴스의 확산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가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일부 사람들은 거의 종교적 수준으로 특정 인물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여기고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합니다. 반대편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강하게 반발하자 취소 문화라는 새로운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집단으로 공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시도들 말이에요.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바른 의견은 용납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정감록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마른 칼날보다 날카로우되 마음은 얼음보다 차가워지리다. 정말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 같지 않나요? 알고리즘은 이런 분열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글만 보여주니까 우리의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집니다. 다른 관점에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편견은 더욱 굳어지자
하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갈등에 지친 사람들이 점점 더 침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뭘 말해도 소용없다. 어차피 안 들을 거야라며 아예 대화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이런 침묵이 쌓이면 결국 사회 전체가 소통 불능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감이 예언은 안으로부터의 무너짐입니다.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욱 파괴적인 붕괴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하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난달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을 기억하시나요? 6월 첫째 주 화요일, 갑자기 전국적으로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전기가 끊어지면서 모든 것이 멈춰섰죠. 처음에는 누구나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전이 되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대화하지 않았던 이웃과 안부를 묻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죠. 마치 전기가 끊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연결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전국적인 인터넷 마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들이 동시에 접속 불가 상태가 되었고 소셜미디어도 몇 시간 동안 목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대신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카페나 공원에서 실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마치 디지털 세계가 잠시 멈춤으로써 아날로그적 소통이 되살아난 것 같았죠. 이런 현상들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너무나 의미심장합니다. 사회가 극도로 분열되고 사람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던 바로 그 시점의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기상현상들입니다. 6월인데도 때일은 장마다 시작되었고 예상치 못한 우박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갑작스러운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급격한 변화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요즘 날씨가 이상하다, 뭔가 불안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신호들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너무 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있어서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거죠. 매일 수천 개의 뉴스가 쏟아지고 수만 개의 댓글과 게시물들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시간도 없이 다음 정보로 넘어와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진실을 보는 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감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눈은 이스대 보지 못하고 귀는 이스대 듣지 못하리라.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에 묘사한 것 같지 않나요? 물리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진실에 보는 영적인 눈이 감겨진 상태 말이에요. 연예인의 사생활은 자세히 알고 있지만 이웃의 안부는 모릅니다. 해외 정치 상황은 분석하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은 잊지 못하죠. 온라인에서는 열띤 토론을 벌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들어 다양한 영적 지도자들이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고승들은 중생들의 업보가 집중되는 시기라고 말하고 무속인들은 시령들이 술렁인다고 표현합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모두가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간지하고 있어요. 특히 6월 첫째 주부터 이런 감지가 더욱 강해졌다고 합니다. 정확히 정전과 인터넷 마비가 일어났던 그 시기와 일치하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영성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러우면 자연도 어지러워진다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들이 우리 사회의 혼란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감이 이 시기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예언했을까요? 안으로부터 무너진다는 그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안으로부터 무너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건물이 무너지고 정부가 전복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붕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안으로부터 무너진다는 것은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던 보이지 않는 기둥들이 하나씩 부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라는 기둥, 존중이라는 기둥, 공감이라는 기둥, 희망이라는 기둥.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공허해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언론에 믿지 못하고, 정치인에 믿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과 친구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에 하루에 몇 번씩 듣게 되자 이런 불신의 확산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붕괴입니다. 사회는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서로를 믿기 때문에 거래를 하고 약속을 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위태로워져야 영성가들은 이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진실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죠.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서 무엇이 참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진술을 가지고 있고 객관적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감 능력의 상실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면 너는 틀렸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이 되었자 정치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제도에 대한 신뢰 붕괴로 설명합니다. 국회, 법원, 언론, 교육기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이자 여론조사를 보면 놀랍니다. 주요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다, 누가 되어도 마찬가지다라며 체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감록의 예언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더 깊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요. 이 예언설은 단순히 정치적 예측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을 반영한 거울 같은 존재이거든요. 정감이 살았던 조선 중기도 지금과 비슷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외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며 사회가 뒤흔들렸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자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정감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가 겪는 근본적인 패턴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안으로부터의 붕괴는 결국 우리 내면의 문제를 외부로 투영한 것입니다. 개인의 마음이 분열되면 가정이 분열되고 가정이 분열되면 사회가 분열됩니다. 사회가 분열되면 국가 전체가 흔들리자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들, 가족 간의 갈등, 세대 간의 대립, 지역 간의 반목,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 분노, 자작,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삶의 전체를 감염시킨 거예요. 정감록의 예언이 무서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500년 전에 쓰인 글이 마치 오늘의 심리치료 보고서 같다는 점이자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순환 패턴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정감의 예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징조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했죠. 우리 전통 사상에서는 붕괴와 재생이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고 죽음이 있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지금의 위기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동양의 시간관념에서 2025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서양식 벨력의 한 해가 아니라 큰 순환의 마디가 되는 해거든요. 60년의 한 갑자로 보른 전통에서 이 해는 과거의 에너지가 다시 돌아오는 복귀의 해입니다. 이런 복귀의 해에는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다시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마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을 때 다시 벌어지는 것처럼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들을 보세요.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던 문제들이자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반복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같은 문제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결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우리 문화에는 불고 돌아 제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순환은 반순환 반복이 아닙니다.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발전적 순환이에요. 같은 지점을 지나더라도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지나가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혼란과 갈등들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 수 있어요. 마치 청소년이 어른이 되기 위해 갚는 성장통처럼 말이자 중요한 것은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인가?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인가? 아니면 분열만 깊어지게 될 것인가? 정감독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마지막에 숨어 있거든요. 말은 날카로우되 눈은 어두워지리다. 모든 이가 외치되 아무도 듣지 않으리다.
이 구절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을 정확히 묘사한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말하지만 정작 서로의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수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의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요? 소통수단은 발달했지만 진정한 소통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감의 마지막 메시지는 절망이 아닙니다.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예요. 눈이 어두워졌을 때 진정한 빛을 보게 되리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외부의 빛에 의존하던 눈이 감겨질 때 비로소 내면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내면의 깨달음입니다.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답을 찾아야 해요. 누군가가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를 버리고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합니다. 정감록의 진정한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의 길을 가를 것인가? 이해와 화해의 길을 가를 것인가? 자신만의 진술에 고집할 것인가? 열린 마음으로 다른 관점을 받아들일 것인가? 누군가를 탓하며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인가?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정감이 본 새로운 시작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정말로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변화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감록의 예언이 실현될지 아닐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정말로 붕괴의 시작이 될지 그 선택권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나요? 그 목소리에 귀에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때 가능합니다.